해운의 밤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1부에서 찾아뵙게 된 여러분들의 11 DJ 토니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미래, 불가사의한 틈을 탐험하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우린 답을 찾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평소에도 우린 영화처럼 걱정이 앞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바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걱정되기 시작하죠. 국내 해운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에 앞서 2017년에 한진해운 파산 절차, 그리고 원양선사로 유일하게 남은 현대상선 및 중견선사들. 하지만 저희는 항상 답을 찾았습니다. 해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선박을 도입하고 해운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해운업의 한 줄기의 빛 같은 해진공을 생각하면서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이어서 해운의 밤, 오늘의 해양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2030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 선포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난 7월 1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30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며 2030년 비전 체계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선박금융을 넘어 항만물류,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스마트 항만 장비, 스타트업 등 해양산업 전체로 투자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는데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해운산업 리더 국가 도약, 국제 환경 규제 및 디지털 기반 경쟁 등으로 미래 시장에 대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한국 해운산업의 유동성 공급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2030년 해양진흥공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로서 해양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과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ESG 공공 부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행보, 그리고 해운업에서의 역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해운의 밤 고민 파도타기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선사에 다니는 한 사원입니다. 저희 선사는 흔히 말하는 슈퍼사이클의 덕을 보아 역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호황이 끝나간다는 말이 돌아 고민 사연을 보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는 고운임 기조가 정점을 지났다고 말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미국 내 항만 적체, 보복 소비 등으로 고운임 기조를 유지하다 최근 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불황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에 해운선사 파산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선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호황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 불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호황과 불황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해운업 내에서 위기관리는 업계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많은 선사들이 지금 다시 찾아오는 불황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완화에 따라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주요국 긴축 재정 및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 시황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신조 선박 또한 운임시장 하락에 한몫을 했는데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사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헐값으로 선박을 해외 선주에게 매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선박을 선사로부터 매입하였다가 다시 용선을 하는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무 보증을 제공하고 선박의 담보가치 하락에 우려하여 선박 자금 조달에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고민을 보내주신 분과 같이 해운업계가 당면한 다양한 상황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운 재건에 앞서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사들과 공사 모두 응원합니다. 네, 어느덧 DJ 토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저희 해운의 밤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의 밤 DJ 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온 은디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소개했던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볼까요? 해진공 응답해! 네,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 한국해양진흥공사 홍보팀에서 근무하는 박철성이라고 합니다. 네, 박재성 대리님.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5초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주어진 2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5초 안에 골라야 하는 게임입니다. 딱 질문을 듣자마자 마음이 가는 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점심은 내 돈으로, 메뉴도 내 마음대로 먹기. 또는 점심은 회사 돈으로, 메뉴도 회사 마음대로 먹기.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휴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눈치 보이는 회사. 또는 휴가가 적지만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회사. 둘 다 별론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면 휴가가 적어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회사로 할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시켜야만 일하는 후임. 또는 시킨 일도 하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는 후임.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는 후임으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점심은 내 돈으로, 메뉴도 내 마음대로 먹기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회사에서 그 식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근처에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점심시간만은 개인 시간으로 해서 먹고 싶은 메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해진공 직원이 추천하는 주변 맛집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젊은 대학생 친구들은 저희 공사 맞은편에 있는 그 겟201이라는 집이 있는데요. 거기가 약간 매콤하고 해서 입맛에 괜찮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좀 아재 입맛이다 하는 친구들은 또 멀지 않은 곳에 순댓국밥집이 있습니다. 해장으로 괜찮아서 거기를 또 추천드리고 싶네요. 해장 맛집 메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정말 부산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휴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눈치 보이는 회사가 아니라
휴가가 적지만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네. 네, 일단 네.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둘 다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도 휴가를 갈 때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해진공의 복리후생 이거는 진짜 좋더라 한 게 있을까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본인 건강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또 혹은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저도 입사해서 이 복리후생을 꼭 누려보고 싶네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킨 일도 하고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하는 후임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해진공 취준생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굳이 후임으로 국한을 하지 않아도 같은 팀원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다만 본인도 그 후배에게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집중해서 확실히 하는 후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대리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코너 1분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1분 동안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국가 필수 선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 일단 국가 필수 선박은 이제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중요한 물자나 군수 물자, 이걸 전략 물자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 물자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에 따라서 필수 선박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지금 총 88척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선박을 선정하는 기준은 총 톤수가 1만 톤 이상이고 그리고 선령이 20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이런 국가필수 선박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비상대비 훈련 그리고 손실 보상액을 산정하고 이거에 대한 지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감 있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박철성 대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국가 필수 선박과 관련해서 해진공 인스타에도 카드뉴스가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스피디하게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공에 대한 OX 퀴즈입니다. 해진공 홍보팀으로서 과연 모두 맞히실 수 있을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강력한 포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핵심 가치는 전문성, 혁신, 상생, 소통이다. OX. O입니다. 오, 딩동댕 맞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핵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핵심 가치도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홍보팀을 기준으로는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팀은 우리 국민과 그리고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해운 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일단 첫 번째 덕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컨테이너 박스 리스 금융 프로그램은 외항 선사만을 보증 대상으로 삼는다. 네, X요. 맞습니다. 빠르게 맞춰주셨는데요. 네네. 네, 외항 선사뿐만 아니라 외항, 내항, 연안 선사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했죠. 그럼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운 시황 정보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O, 이것도 X. X요. 네, 맞습니다. 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구독하시면 해운 시황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자단으로서 열심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세 개를 모두 맞춰주셨는데요.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해진공 홍보팀 박철성 대리님 모시고 진행해 보았는데요. 대리님 어떠셨나요?
저 전화 인터뷰는 처음인데,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대리님께 해진공이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글로벌 해양금융 리더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은 꼭 국가 경쟁력과 직결이 될 만큼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본인의 힘을 더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 정말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은디의 해진공 응답해 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앵커의 해운의 밤. 아쉽게도 해운의 밤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운 물류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더 얻어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은디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